김영훈의 두뇌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빈치형 자녀를 키운 스파링 파트너 아빠들입니다. 나는 내가 교양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즉 공식적으로 교육받지 않았다. 경험이 오직 하나, 진정한 나의 주인이 나는 모든 경우의 경험을 찾는다. 오로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됐든 진정으로 알게 된다. 다빈치는 다양한 학문과 기술 분야를 쉽게 통달했고 새로운 탐구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애썼으며 아름답고 위대한 예술작품을 창조했습니다. 자신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기계들을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다빈치는 예술가이자 발명가였고 건축가, 음악가, 기술자이자 스승이었습니다. 요즘 창조경제가 시대의 화두인데 다빈치는 그 시대에 이미 창조적인 기업가의 가장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다빈치형 인간이 되고 싶어도 어떤 일에 완전히 몰입할 때까지는 주저하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행위들은 단호한 결심과 확고한 몰입이 바탕이 됩니다. 몰입이 없으면 무수한 아이디어와 화려한 계획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 단호하게 결심하고 확고하게 몰입하는 순간 아이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결심하여 일단 시작하여야 상황의 흐름이 시작되고 갖가지의 예기치 못한 일이 해결되며 기적 같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물질적 도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꿈도 꾸지 못한 온갖 일들이 일어나 아이들을 돕습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꿈꿀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우선 시작하세요. 대담한 실행만이 아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아버지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내 아이에게도 나는 중요한 인물일 것입니다. 아이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아빠에 대한 친밀감은 엄마에 대한 친밀감이 주는 영향 이상입니다. 엄마와 아이가 어떻게 지냈느냐는 무관하게 자녀들이 아빠에 대해 친밀감을 느낄수록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보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며 심리적으로도 건강하다는 연구는 무수히 많습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와 함께 노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책 읽기와 놀이조차 아내에게 맡겨두고 하지 않는다면 아이와 친밀감을 쌓을 기회는 없습니다. 사실 아빠는 엄마보다 언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무언가를 설명해주는 일을 어려워합니다.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와 함께 노는 것도 힘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빠와 부대끼면서 아빠의 적합한 놀이상대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축적하여야 합니다.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며 업거나 안에서 달래고 재우는 일부터 시작하여 아이와 친밀감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 아이가 사랑하는 일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일은 아이 삶의 많은 부분을 채울 것이고 아이들 스스로가 위대하다고 믿는 일을 해야만 진정한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빠는 스파링 파트너로서 아이와 꿈을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다빈치형 자녀를 키운 스파링 파트너 아빠들을 소개해 봅니다. 1. 리처드 파인만의 아빠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20세기를 살아간 물리학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어렸을 때부터 단편적인 대답보다는 많은 질문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라디오를 수리하거나 금과 자물쇠를 여는 일이 취미였으며 드러머, 화가로서의 재능뿐만 아니라 유머와 재치도 출중하였습니다. 그는 1954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상 수상에 이어 1965년 양자전기역학의 초기 공식화에 대한 부정 확성을 수정한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파인만 아빠는 어린 파인만을 가까운 산으로 데리고 나가서 새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들처럼 그저 새, 풀, 나무의 이름만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저 이름만 아는 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생치성이라는 어려운 낱말을 외우게 하기보단 새가 깃털 쪼는 것을 같이 관찰하며 자기 깃털 속에 붙어 사는 이를 쪼아 먹는 새의 습성을 알려주었습니다. 파인만 아빠는 일회성의 죽은 지식이 아니라 자유롭고 살아있는 참 지식을 아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따라서 파인만에게 공부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움이었고 파인만 역시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 그 즐거움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이 노요리 료지의 아빠입니다. 노요리 료지는 심장병과 파킨슨병 등의 치료제 개발에 공헌한 공로로 2001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과학자입니다. 화학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그는 아빠 없이 아침을 먹은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그의 아빠는 화학 공장에 다니며 회사 일로 무척 바빴지만 늘 시간을 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빠는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그의 사회적 위치나 개인적 학습 능력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아이에게 가르쳤습니다. 노요리 료지는 아빠가 기술자였던 덕에 어릴 때부터 화학 잡지와 실험 도구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노요리 료지가 어린 시절 그의 아빠는 일본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 유카와 히데키 교수를 아들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노요리 료지는 히데키 교수를 우상으로 삼고 화학자의 꿈을 키워 노벨 화학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3. 강진석의 아빠입니다. 강진석은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후 조지타운대 의대 안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최근 미국 소비자협회 관련 기관에 의해 미국 최고의 안과 의사로 뽑혔습니다. 강진석은 아빠가 피츠버그 대학에서 석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을 무렵 태어났습니다. 시각장애인인 아빠는 어린 아들이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보통 교육과는 다른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는 일방적으로 지성 편중 교육을 하기보다는 심력을 길러주는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에 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아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해 아빠가 사용한 방법은 자신의 생일에 어떠한 위인들이 태어났는지를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강진석의 생일이 4월 23일인 것에 착안해 대문호인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동질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교육을 통해 강진석은 자신이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갖고 태어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빠는 아들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였었는데 아빠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 하나가 친구였습니다. 아빠는 심성이 좋은 친구를 중심으로 아카데미 팀을 구성해 직접 코치를 맡으며 수학경연대회 등에 출전시켜 좋은 성적을 얻게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아빠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 또한 강진석의 인생에 많은 힘이 됐습니다. 성장 과정을 통해 아빠의 어려움을 익히 잘 알고 있던 그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낙천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